네.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주신 질문이에요. 직업병이 있나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실에서 같이 출장을 가면은 이제 해산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담당하는 불륜 박사님한테 이거는 무슨 종이에요? 꼭 확인하고 좀 그리고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약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우리도 반찬 먹을 때 이거 무슨 게? 아, 깨다시고 깨네요. 이래서. 잠수하시면서 그런 거 없어요? 아, 직업병?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저희 해외에 개인적으로 놀러 갈 때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 다이빙하면 그걸 즐겨야 되는데 자꾸 안에 들여다보고 뭐 있나 보고 산호 자꾸 찾아가지고 보고 연구하러 들어간 거 아닌데 똑같은 행동을 물속에서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 자체가 지금 보다 보니까 현미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뭐 몇 시간도 보고 또 이걸 일반 다른 형광을 관찰하거나 일반 다른 필터로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눈 자체가 많이 이제 물론 노안도 있지만 눈 자체가 많이 시력적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고 또 촬영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프히팅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프히팅 하면서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의 관절들이 많이 아픈 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이런 일반적인 사무직 관련된 직업병도 갖고 있습니다. 사내 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요. 연구원분들도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익힌 해산물은 좋아하는데 회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렇고 이제 최근에 원래 낙지도 잘 먹었는데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낙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낙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산물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희한한 게 해산물 같은 경우 이제 회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초밥은 잘 먹어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이 섞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연구하는 분류군이 식용으로 잘 쓰이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회는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연체동물 하시는 분, 뭐 소라 하시는 분이나 이제 갑각류 개 하시는 분 아니면 어류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못 먹었던 건 아닌데 연구하면서 이제 너무 질리도록 본 거죠. 그래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 같은 경우는 회식할 때 주로 고깃집을 선호합니다. 네. 저희도 회식할 때는 고깃집. 저 해산물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출장 가는 지역이 다 바닷가니까 먹을 게 해산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산물을 많이 먹기도 했고 또 사실은 그렇게 현지에서 먹다 보면 되게 싱싱한 거 먹으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잘 안 먹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실에 다른 박사님이 해산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킬러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먹다 보니까 좀 질려서 저는 잘 안 먹는. 원래는 해산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럼 가장 맛있었던 해산물 있어요? 조사 갔을 때? 조사 갔을 때 자연산이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저도 자연산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연산. 근데 보통 가면 어민 분들이 저희는 사실은 먹는 거는 채집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잡아 먹지도 않는데 어민 분들이나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이렇게 저희 이렇게 낚시해서 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거도가 물고기가 정말 되게 크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바다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면 그냥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탔던 선장님께서 대삼치 잡아가지고 회를 한번 이제 식당에 이제 가져가시느라고 한 건데 그 회를 나눠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삼치 너무 맛있어요. 녹아요? 와.
저희 자원응용실에서는 해양생물 유래 유용 소재 발굴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는 그 해양생물의 특이한 기능이나 생체 현상, 생리 활성 현상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상처 치유에 관련된 그 치유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혈제, 아니면은 심장의 구조를 이용해서 기능을 밝히는 유전자, 신규한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 생물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할 때 출근 후에도 한번 확인하고, 퇴근 전에도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수조 상태나 그 생물 상태를 일일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지 같은 건 야행성이라서 젖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 저희가 안마을 해서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여러 가지 프라이밍을 하면서 부화 발생이 진행되고 이제 3개월에 부화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개월 정도 지난 제 배아에서 이제 어미가 새끼 배아들을 포란으로 닦아주면서 상소공해주면서 하는 과정의 낙지입니다. 해양생물 같은 경우는 수중 내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 현상에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걔네들은 치유가 되고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물론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그래서 현상들에 대해 어떠한 그 유전자나 물질들이 관여하는지를 보고자 이런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꼬리인데, 꼬리 조직에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쪽에 상처를 준 상태에서 얼마만큼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이 빨간색 레드로 해가지고 항체로 염색해서 지금 본 이미지예요. 항체 치유에 관련된 항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해양생물에서 다양한 생리적인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유전자나 관련된 소재들을 가지고 분리해서 이를 이용해서 모델 생물에서 그런 소재들에 대한 활성을 분석한 소재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낙지 배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낙지 같은 게 보통 4월부터 5월에 그 교미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배아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3개월 이후에 부활하고 어린 낙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개월쯤 된 배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배아 낙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형광현미경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 생물을 가지고 셀렉션하거나 관찰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징하는 장비입니다. 이 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태어난 기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 지난 상태고, 보시면 여기 눈부터 해가지고 머리 두 브레인, 그리고 심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에 보면 척추가 있고 색소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가 지났지만 24시간 태어난 지 수정한 후 24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모든 장기 발달들이 한 달 된 배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전학적인 연구를 지금 연구하는데 많이 있는 모델로 지금 이 물고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지야, 제가 자원관에 와서 처음 접한 생물이고 처음 연구를 시작한 생물인데, 그러니까 엄마 낙지, 아빠 낙지야 좀 사랑을 좀 많이 해서 좀 새끼들 많이 나가지고 주면은 내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좀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연구할 테니까 좀 사랑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새끼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올해는 새끼를 좀 안 낳아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없었단다. 내년도는 꼭 그 사랑도 많이 하고 해서 풍족하게 좀 자손들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 내년을 좀 기약하자, 자.